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박승열입니다. 본 연구는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 혁신교육 연구가 진행될 때는 12년째였는데 벌써 해가 바뀌어서 13년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개념화가 필요하고 그 특성이 무엇인가를 이 시점에서는 좀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된 연구입니다. 사실 학교 혁신은 이상적인 학교 문화와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놓고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학교와 교실에서 수업을 바꾸고 또 학생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상태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를 바꿔서 학생이 수업의 주체로 성장해 가도록 돕는 것, 이것을 먼저 고민을 했고 또 이를 위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했고 또 학교 시스템을 교육과정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조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뒤따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 연구진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혁신학교를 다음과 같이 가정을 좀 했습니다. 혁신학교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혁신한 학교라고 일단 논리적 과정을 했습니다. 연구진은 저를 비롯해서 공주교대의 박일수 교수님, 그리고 곡정초등학교의 김세영 선생님, 윤은영 선생님 이렇게 참여해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진은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첫째는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은 학교의 조직 시스템에 깊게 배일수록 명확하게 드러난다. 마치 인간의 신체에서 골격을 분리할 수 없듯이 학교 교육과정을 학교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이런 관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혁신학교에서 시도하였던 다양한 실험적, 실천적 교육과정적 시도가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정책을 추동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혁신학교의 철학이 곧 혁신학교 교육과정 철학으로 치환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학교 교육과정 개념 정리를 위해서 다양한 국내 선행 연구를 분석했고 경기도 교육청이 생산한 다양한 정책 문서들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교육과정 실행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와 참여 연구를 시도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경기도 내 혁신학교 534개 교회 실태 분석을 위해서 교사 인식 연구를 진행하였고 참여 연구로는 이제 교사 면담 그리고 부분 참여 관찰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는 참여 연구입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쟁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협력 탐구 집단 CIG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육과정적 쟁점이라든지 학교 문화적 쟁점, 정책적 부분에 대한 쟁점을 추출하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적 제언을 위해서 협력 탐구 집단 내에 수기 과정을 거쳤고 전문가 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례 참여 대상교는 총 4개 교입니다. 모두 혁신 초등학교고요. 네 학교를 지정한 것은 혁신학교 경기도 교육청이 지정한 혁신학교 운영 최소 7년 이상 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수한 그 모델 학교들은 아니고 저희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농촌형이라고 할 수 있는 6학급 학교, 또 농촌형에서 큰 규모로 할 수 있는 18학급, 또 소도시형의 33학급, 대도시형의 33학급 이렇게 해서 4개 학교를
선정했고 혁신학교 최초 지정이 2011년부터 가장 최근은 201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교사 면담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를 했고요. 또 부분적인 교사 협의 과정에 참여도 하였습니다. 제시해드리는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 혁신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체제로부터 탈피하려는 노력이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모두 아시다시피 1980년대 후반에서부터 90년대 초반 지점에 전 세계 각국이 교육에 대한 정부의 중앙집권 강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목표의 표준화 시도 경향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흐름에 예외가 아니어서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부터 성취 기준이 도입이 됐고 교육과정 표준화 심화 현상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교육과정 표준화 심화 현상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효율화야 편리성,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런 비즈니스적 가치관이 교육계의 논리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그런 문제의식에 제가 좀 주목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최초로 혁신학교를 지정 운영한 것이 2009년입니다. 2009년에서부터 사실 표준화 교육이 전 세계 교육 논리를 지배하는 시기에 탄생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겠습니다. 이때 혁신학교가 표방했던 게 아이러니하게도 경쟁보다는 협력, 표준화된 교육 내용보다는 학습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 내용, 개별성보다는 공동체성 이런 지점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상당할 정도의 이런 표준화 경향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표방한 국정과제에서도 지역 및 학교 중심 교육과정 결정 체제로의 전환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즉 이제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 자치 강화를 국정과제로 포함하면서 지역 및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중요성이 커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학교 자율화 정책이나 이제 다양한 정책이 있었습니다만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최근 작년 11월이죠. 교육부가 2022 개정교육과정을 주요 개정 사항을 발표를 하면서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를 또 강조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런 표준화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모습 그리고 지역 및 학교 중심 교육과정 결정 체제로의 전환은 그 흐름이 도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의 동일시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부 20조 1항에 보시면 학교장의 임무가 있습니다. 학교장은 교무를 총괄함으로써 학교를 운영하고 교사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수업을 통해 학생을 교육한다. 여기 보면 법적으로 규정된 임무에 보면 학교의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혁신학교에서는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에 대해서 다각적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또 혁신학교 이전 통상적이었던 학교장이 학교를 운영한다라는 학교장과 학교 운영의 동일시적 관점, 이것이 학교 운영 주체의 다양화와 참여 관점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학교를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이런 교육 주체가 모두 참여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동체로 보고자 하는 그런 관점이 강하다, 이런 걸 강조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의 동일시 현상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연구 사례 참여 학교 A, B, C, D 학교 4개 학교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혁신학교 교육과정과 비혁신학교 교육과정 간의 동조성 현상입니다.
사실 경기도교육청이 지정 운영하고 있는 혁신학교만을 위한 별도의 혁신학교 교육과정 정책은 없습니다. 모두 경기도 내에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정책은 혁신학교 유무를 떠나서 경기도 소재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 정책이 있습니다. 다만 혁신학교 철학을 교육과정 정책으로 구체화하면서 교육 주체가 이를 학교 교육과정과 교실 수업에서 실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혁신적인 학교일수록 혁신교육이 지향하는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도 혁신적인 교육과정 철학과 가치를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현상이 전체적으로 의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민주적 학교 조직 문화의 다양성입니다. A, B, C, D 4개 학교 모두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벌써 혁신학교 지정 운영이 2000년도 7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학교 문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학교는 학교장 중심의 리더형의 성격이 강한 학교가 있고 부장교사 중심의 조직적인 형태를 보이는 학교도 있고 교육과정 자체가 아주 소규모인 학교인 경우에 교육과정 자체가 그것 자체가 학교 조직 문화와 결합이 되어서 강력한 형태로 발휘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생성입니다. 스스로 생성한 교육과정 안목이 선생님들이 5년간 근무한 후에 다른 학교로 전출한 데에도 다시 동일한 학교로 희망 전입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학생이 주도하는 교육과정의 가능성과 한계입니다. A초등학교 사례 같은 경우는 학생이 그 열악한 교육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 주도적 학습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으로 학교 교육 과정을 초점화하는 경우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혁신초등학교 교육 과정을 개념화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정책적 제언을 크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틀 4가지입니다. 혁신학교 교육과정을 분석을 할 때 비전, 체제 및 구조, 창의적 교육과정, 맥락 4가지 중심으로 제시를 하였고요. 요거를 미래지향적 혁신초등학교 교육과정 요소와 특성으로서 약간 수정 변경해서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생성적 교육과정입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 혁신학교 교육과정은 기존에 물론 무엇으로서의 교육과정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더 강조돼야 될 것이 바로 프락시스로 알려져 있는 실천성 그리고 프로세스로 알려져 있는 과정으로서의 교육과정을 더 강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학생들의 그 행위 주체성을 최대치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소들의 포함 관계를 좀 제시를 한 거고요. 방향성을 제시를 합니다. 비전, 체제, 맥락 모두 생성적 교육과정이 극대화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성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끝으로 실행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저는 학생의 성장을 위해 학교가 생성한 교육과정으로 일단 개념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가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크게 4가지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혁신학교 교육과정 자체가 지역 학교 중심 혁신교육과정의 체제로서 어떤 모델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이 축적의 힘을 갖고 연대기적 힘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학교가 단절되지 않고 학교 구성원의 역사가 하나의 스토리로서 만들어지는 그런 서사적 학교 문화 구축이 과연 미래의 혁신초등학교 교육과정 모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다양한 교사 신념
유지하는 정책들, 뭐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든지 공모 연수라든지 학교 안팎의 다양한 연구의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래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신념이 유연성, 효능감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 유지돼야 되고요. 학생의 행위 주체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되겠다. 끝으로 교사 외 혁신 교육과정 요인을 발굴해서 법적 제도적인 맥락을 적시할 수 있겠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보완, 예를 들어서 편성 운영 실수의 2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맥락을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